전가상계 하는 것은 두 비트 입력하고 한 비트 캐리, 우리가 셈을 했을 때 하위 단에서 올라오는 한 비트 캐리해서 세 비트를 더해서 결과로는 이제 합하고 그다음에 캐리. 그때 캐리는 이제 상위 비트로 다시 올라가는 캐리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ABC 이렇게 하면 AB 두 비트의 캐리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진리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 ABC 이렇게 나오면은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썸하고 캐리가 나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썸하고 캐리에 대한 우리가 진리표 형태를 만들면은 그거는 다시 폴대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가상계의 동작을 썸하고 캐리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우리 다시 회로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전가상계 회로도 게이트를 사용해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게이트만을 포함한 회로를 우리 조합 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조합 회로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회로도는 게이트들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이제 블록도로 나타낸다. 블록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블록도는 회로에 들어가는 모든 게이트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박스 하나로 해서 이게 하프헤더다 또는 풀헤더다 이렇게 표현만 해주고 입력 출력을 나타내주면 이제 블록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덧셈기의 전가상계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볼 내용은 이제 나오는 게 디코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코드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회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디코드는 입력선이 이제 n비트가 들어가는데 그때 출력선은 2의 n개의 2의 n승에 해당하는 개수의 서로 다른 출력을 내주는 그런 회로를 디코드다 이렇게. 그 디코드의 반대는 인코드다 이렇게 되는데 인코드는 2의 n비트의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n비트 출력으로 내주는 게 인코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디코드하고 인코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예를 들면은 한쪽 A라는 위치에 데이터에 어떤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B라는 위치에 어떤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했을 때 A, B로 전송할 때 한꺼번에 전송할 데이터가 우리가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8비트다고 8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A, B 간에 선이 8개가 있어야 되겠죠. 있겠죠. 8비트씩 동시에 보낸다면은. 근데 이 거리가 멀다. A하고 B가 있는 컴퓨터의 거리가 멀면은 두 개의 먼 거리를 8비트, 8개 선으로 다 연결해서 보내려면은 이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은 8비트를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3비트로 이제 이거를 인코딩을 하자. 3비트로 줄이는 거죠. 3비트만 B가 있는 컴퓨터 쪽으로 선 3개로 보낸다 이렇게 되죠. 그럼 B는 B쪽에 있는 컴퓨터 쪽에서는 3비트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8비트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니까 보내는 쪽 여기 8비트가 들어오는데 얘를 3비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인코더의 기능이고 이 3비트 입력에 대해서 이걸 8비트의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코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코더 지금 보는 디코더는 이게 3/8로 되어 있는데 입력 3비트에 출력 8비트다. 3비트가 들어온다는 말은 000에서 111까지 이렇게 8가지가 있잖아요. 그 8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8가지 3비트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8비트로 출력이 나왔는데 이쪽에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8개 서로 다른 출력이다. 8비트를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예를 들면은 D0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예는 D0는 0이고 D1은 1이고 나머지 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D1만 1이 되는 경우고 또는 D2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한 경우에 따라서 D1에서 D4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8비트를 가지고 서로 구분이 되면 된다. 자, 기본 동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 비트짜리 디코드인데 1/2라는 입력 한 비트에
출력 2비트다. 입력 1비트 들어가면은 여기에 진리표로 나타내면 A 1비트 들어가는데 출력은 여기 보니까 Y0를 해가지고 Y1, Y0 두 개 되네, 그죠? 0, 1이냐 1, 0이냐 이렇게 되면 입력이 0이면은 출력이 0, 1이 되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1,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1비트 입력이 들어갔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출력을 우리가 내줄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되죠. 회로는 간단하게 입력 A에 대해서 하나는 인버터를 사용하고 하나는 그대로 출력해주는 형태로 하면은 이거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1/2 입력 1비트에 출력 2비트 위하고 똑같은데 enable이라는 단자를 사용하자. enable의 용도는 우리가 회로가 동작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동작하지 않게 할 거냐. 입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출력으로 나가는 게 조합 논리 회로라고 했죠. 그죠? 게이트라는 것은 입력을 주면은 바로 출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enable이라는 이 단자를 사용하면은 이 enable 비트가 0이면은 이 회로가 동작을 안 해요.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을 내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근데 enable이 1인 경우는 회로, 원래 회로대로 동작한다. 이렇게 해서 enable이라는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enable을 갖는 1/2 디코더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 보면은 이때 진리표가 enable이 있다면은 당연히 enable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enable 비트 1비트가 있고 그다음 몰래 입력 비트 A가 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도 보면 출력은 2비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2라는 게 위에하고 똑같은데 디코더의 종류는 똑같아요. enable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enable이 0이면은 이 회로 자체가 동작을 안 한다. 1이면은 동작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enable이 여기 있는데 해죠, 그죠? enable이 0인 경우는 이 신호가 가서 연결돼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이게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는 입력 2비트인 경우에 2비트 다 1이 돼야 출력이 1이 된다. 1비트가 0이면 무조건 얘도 0이고 0이면 0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enable이 그러면은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1이면은 여기 보니까 입력이 엔드 게이트 입력 1, 얘도 1이 되는 거고 이때 A 값이 0이면은 인버터를 거치면은 1이 되고 그대로 들어가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enable이 지금 보니까 1인 경우인데 A가 0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출력된다는 거죠. A가 0이 들어가면은 얘는 0이 돼서 Y1은 0이 되고 Y0는 1이 된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1이 되면은 이게 1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엔드 게이트는 enable은 이거죠. 인버터를 거치니까 1이 되는 거거든요. 1, 1이 되면은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enable이라는 특별한 입력을 하는 사용을 했다. 이런 경우에 enable은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회로도 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2x4다. 입력이 2비트고 출력이 4비트로 되어 있는 형태의 디코더라는 특성은 똑같아요. n비트 입력해서 2의 n개수로 나는 출력이다. 입력이 2비트니까 출력은 2의 제곱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출력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입력 2비트 A, B로 보면은 조합이 4가지가 나오고 이때 출력이 보니까 서로 다른 출력 형태다. 이 출력의 형태는 Y0는 1이죠. 그죠? 다음에 나오는 출력은 Y1만 1이고 얘는 Y2, Y3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4비트 중에 1비트 1인 게 전부 다 한 개씩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앞에는 1비트면은 바로 그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는 순서는 그 진리표 어떤 디코더라는 특성을 갖는 어떤 소자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는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를 우리가 설계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진리표로 나타냈다. 다음 단계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때 앞에는 바로 식이 뭐 간단하니까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복잡해지면은 출력이 4개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죠. 그래서 y0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기 1이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AB가 0인 경우래죠. A바 B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y0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y3 같은 경우는 1이 한 개인데 AB가 1인 경우죠. 그래서 1이다, A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입력이 3비트, 4비트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에 대한 식을 나타낼 때 간소화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1이 이제 그래서 출력 개수도 많고 1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식으로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된 식을 구하자.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회로들을 그리는데 회로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입력 2비트에 출력이 4비트다 그러니까 블록도 형태로 나타내면은 입력 2비트에 출력 4비트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도로 나타내면 얘가 4x4에 이게 디코더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는 이 식을 보고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기본적으로 y0 출력이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A, B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AND 게이트 한 개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얘도 보니까 AND 게이트는 다 AND 게이트 하나씩 사용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위에 바는 이게 이제 컴플리먼트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입력 신호에다가 바를 붙여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인버터 게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y0 같은 경우는 여기 y0가 두 개 다 바로 있네요. A하고 B가 들어오는데 A, B로 들어오는 인력이 다 인버터를 거쳐서 들어온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A도 있고 A 바도 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A도 만들어주고 A 바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A가 없고 A 바만 있다고 A 바 만들어주는 거고 A도 있고 A 바도 있다. 보니까 식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A 넣고 그다음에는 인버터 게이트를 사용하는 게 이게 또 이제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능을 추가하면 이네이블 기능이라는 걸 추가할 수 있다. 앞에서 봤듯이 입력 2비트였는데 이네이블이라는 비트가 하나에 더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입력 비트가 3비트면 가능한 조합이 8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네이블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냥 나머지 입력 A, B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다 출력은 0이 되죠. 이네이블이 0이니까. 자, 그런 경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0이 해가지고 저기 00, 01, 101 이렇게 4개를 다 넣어주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이네이블이 0이면은 A, B 입력에 상관없이 X는 이제 동캐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A, B 입력에 상관없이 다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네이블 1인 경우는 이제 A, B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것도 이네이블에 해당하는 이 입력 변수를 사용해서 이 4개의 출력을 구하면은 앞에 가고 똑같은데 앞에 이네이블만 이렇게 붙었네요. 이네이블이 1이 돼야만이 출력이 동작을 하니까 저런 형태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엔드 게이트 앞에 나왔던 회로하고 똑같은데 이네이블 인형이 한 비트가 있어서 얘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엔드 게이트로 다 연결이 된다. 얘가 0이 되면은 엔드 게이트 인형 중에 한 개만 0이면은 다 0이니까 이네이블이 0이면은 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네이블 1인 경우는 나머지 AB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 입력
3비트의 출력 8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3비트 ABC에 대해서 출력은 2의 3성 해가지고 n비트 입력에 대해서 2의 n성의 서로 다른 출력을 만들어준다. 입력이 3비트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8개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달라요. 비교해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우리가 서로 다른 8개를 표현할 때 8개 중에 한 비트만 전부 1 형태로 표현하면은 8개를 다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여기서 ABC 000이 들어오면은 여기 Y 제로만 1로 되고 나머지 다 0이다. 이렇게. 강수연, 얘는 이네이블을 줄 수 있어 없어? 이네이블 신호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여기서 이네이블 신호를 넣어줬잖아, 그지? A, B 입력이었는데 이네이블 넣었어. 얘는 A, B, C 입력인데 그래도 이네이블 넣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 이네이블 신호를 갖는 디코더다 그러면은 우리 입력이 이네이블이 하나 더 있으니까 입력 신호가 4비트가 돼야 되겠죠. 이네이블하고 ABC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진입표를 수정하면은 입력이 4비트는 여기에 가능한 점이 16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네이블이 0인 경우는 XXX 이렇게 해가지고 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네이블 1인 경우는 나머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모양이 나오겠죠. 우리는 비트 하나만 더 늘어나는데 이네이블 비트 주고 얘가 0인 경우는 해가지고 ABC 입력에 상관없이 다 0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1인 경우 이네이블 1인 경우는 동작이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앞에서 조금 전에 봤을 때 입력 3개, 출력 8개 이렇게 돼도 게이트가 좀 많이 필요하죠. 복잡해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확장되는 그럼 입력이 4개에 출력은 몇 개 되겠어요? 입력이 4개 들어오면 디코더는 16개 서로 다른 이제 출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거기다 이네이블까지 붙이면 더 복잡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입력 4개, 출력 16개는 게이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복잡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앞에서 봤던 입력 3개, 출력 8개 3x8로 되어 있는 디코더 2개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디코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3 곱하기 8이면은 입력 3개, 출력 8개인 디코더 2개가 있다. 그 2개가 이렇게 이제 블록도로 나타내는 게 이거죠. 입력 3비트에 출력 8개인데 얘는 3 곱하기 8 형태의 디코더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안에 들어가는 게이트의 연결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2개 사용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디코더 2개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럼 이게 어떻게 4 곱하기 16이 되느냐? 입력 3개, 이 3개가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디코더에도 3비트 다 들어가고 두 번째 디코더도 연결이 됐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00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 디코더도 000이 되고 두 번째 디코더도 0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출력을 디코더 2개 합치면은 얘도 8개고 얘도 8개니까 16개 출력이 맞다 이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왜 곱하기 4 곱하기 16이라고 하느냐? 16을 봤는데 입력이 기본적으로 이 디코더는 입력이 3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개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비트 D라는 입력을 더 만들어주는데
이 D라는 입력을 사용하면은 입력이 4비트가 되는 거죠. 0이다. D가 0이 들어갔다. 그럼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0이 들어가면은 이 신호가 인버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는 1이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이 들어갔을 때 D가 0이면은 1이 들어갔는데 이 D 코드에 이 1이 들어가는 이 위치는 이걸 이네이블 신호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연결을 시켜주자 이거죠. 아, 0일 때 얘는 1이 되니까 이네이블 되니까 이 D 코드는 원래 기능대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밑에 있는 건 보면은 0이 들어가면은 이네이블 0이 돼요. 얘는 동작 안 한다 이거죠. 동작 안 한다는 의미가 여기 신호가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출력이 다 그냥 이네이블 때는 이네이블이 0일 때 다 0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0000 입력 4비트 중에서 자, 이렇게 4비트가 들어가면은 위에 있는 디코더가 동작하니까 8비트 출력은 어떻게 돼요? 뭘로 나와요? 이네이블 여기 1이었어. 디코더 출력은 어떻게 돼요? 8비트 값은 제역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출력 이거 모르나요? 제역이 어떻게 돼요? 세 비트가 000이면 이네이블 1일 때 어떻게 돼요? 제역이 안 나오네? 착각했다. 제역이 이거 제역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되니? 이거 출력 어떻게 돼? 여기 입력이 여기 4비트가 0000이면 얘 출력은 어떻게 될까? 얘가 1로 들어가니까 이네이블 됐어. 그럼 요거는 출력이 그냥 3 곱하기 8천 3 곱하기 8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돼? 8비트가 3 곱하기 8이면 얘는 다 0으로 되는 거죠. 8비트가 맞아요. 3 곱하기 8에서 000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네요. 1이 되네, 그죠? 비트가. 한 비트 1.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8비트가 이게 이네이블이 0으로 들어가면 이 비트는 어떻게 돼요? 다 0으로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 이네이블이 0이면은 다른 비트 입력에 상관없이 다 0이 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형태로 입력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어요. 얘도 입력 3비트 ABC가 있을 때 이네이블이 0이면은 이 3비트는 XX 이렇게 돼가지고 입력에 상관없이 다 0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네이블이 1인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입력 3비트가 000이면은 YJ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 0인 경우에 이네이블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2레이블이 1이 되니까 얘는 2레이블이 1이 되면은 3 곱하기 8 형태로 그대로 동작한다. 3 곱하기 8로 동작한다는 말은 이 8비트 중에 한 비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런 의미죠. 얘는 이게 0으로 들어가면은 2레이블이 0이니까 입력 3비트의 값에 상관없이 얘는 다 0이다 그런 의미.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그대로 0이고 이 중에 A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비트만 1이었어요. 1이면은 이네이블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0이면 1로 들어오고 얘가 1이죠. 1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1, 0, 0 이렇게 되네요. 질표대로 하면은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 중에 한 비트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1이 돼요? Y1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LBC의 조합, 가능한 조합이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조합에 대해서 1레이블 1인 상태에서는 8개 비트 중에 각각 한 비트씩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가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 있다. 이 입력 조합 8가지 ABC가 서로 다르게 들어왔을 때 이 레이블 D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0이면 얘는 항상 0이죠. 8비트가 다 0이에요. 그렇죠? 얘 8비트 항상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가지가 나오는 거죠. 2개 비트를 지금 출력은 8비트, 8비트 합쳐서 16비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0인 상태에서 이 각각의 Y0부터 Y7이 하나씩만 1로 되는 거니까 지금 가능한 조합이 몇 가지 나와요? 8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D가 이제 얘가 1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D가 1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1로 들어가면은 이 이네이블에 해당하는 첫 번째 디코더의 이네이블 비트는 0으로 되고 두 번째 디코더는 1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네이블이 0으로 들어가는 이 디코더의 8비트는 항상 다 0이에요. 8비트 다 0이고 밑에 있는 이 8비트는 ABC로 들어오는 이 세 개의 값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0, 0, 0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8개 중에서 한 개만 1로 되겠죠. 그죠? 어떻게 1로 돼요? 여기는 얘만 1로 되고 나머지 다 0이다. 이 비트의 가능한 조합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8부터 15까지 나오는 8개 중에 한 개만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 이거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얘는 항상 이네이블이 0이니까 다 0이고 얘가 8가지가 서로 다른 종류가 나온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게 0인 경우에 이렇게 2개 붙여서 16비트로 생각하면은 8가지 가능한 조합이 나오고 여기 1인 경우에 또 이제 16비트, 8비트, 8비트 붙여서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한 조합이 나온다. 이렇게 8가지가 나오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0인 경우는 이게 다 0이고 이 부분은 다 다르고 1인 경우는 반대로 이게 다 0이고 이거는 8가지 다른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8개, 8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니까 1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질문.
이거는 이제 디코더를 조금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는 게 되는데 BCD 7 세그먼트 디코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봤던 이제 디코더는 디코더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 건데 이 디코더의 기능이 뭐냐면은 7 세그먼트 우리 이제 시계에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숫자 나타내는 시계 있고요. 이게 숫자를 전용으로 나타내는 이제 디코더를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인데 숫자가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선 구성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7개 되어 있는 거예요. 7개 선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숫자 실제수는 0부터 9까지 있는데 그죠? 10개의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다 가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7 세그멘트라는 게 이렇게 숫자 0부터 9까지를 표현할 때 7개 이런 이제 막대를 사용하면은 원하는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여기 7 세그멘트로 되어 있고 BCD 하는 것은 우리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BCD 코드면은 4비트 사용해서 0부터 9까지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BCD 코드라는 걸 봤죠. 여기서 이제 BCD라는 건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0부터 9까지 10진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숫자를 표현할 때 보니까 디코더라는 게 여기 사용되어 있네요. 코드 기능이 동작해서 7 세그멘트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화면에 내가 볼 수 있는 이제 숫자의 모양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 입력 4비트의 출력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되어 있는 거죠. 7 세그멘트니까 A부터 해가지고 G까지 7개 출력에 해당하는 건데 이 출력이 이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는 해당하는 여기 D다 그러면 D에 해당하는 이 막대가 불이 들어오느냐 LED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 출력이 각각의 7개에 대해서 선 하나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온오프의 형태로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자, 3개를 우리가 입력을 줬다면 출력이 디코드 출력이 몇 개 나와요? 3개 ABC만 사용한다면 8개 나오는데 이게 왜 D까지 사용했을까? 그럼 우리가 이게 보니까 표현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네, 그죠? 그렇죠. 0부터 9까지 돼가지고 0부터 9까지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입력이 4비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디코더를 우리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회로로 우리가 회로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표를 가지고 이 동작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식으로 이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진리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 진리표라는 입력이 4비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온다. 출력이 A에서 G까지 되어 있는데 위에 바가 붙어 있는 건 지금 컴플리먼트를 나타내가지고 우리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액티브 하이, 액티브 로우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액티브 하이라는 것은 1인 경우가 true가 되는 거고 0이 fals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이제 1인 경우에 출력이 1이면 on이 되고 0이면 off다 이렇게 되는데 액티브 로우로 하면 반대가 돼요. 반대. 무슨 말이냐면은 출력이 1이면은 오프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출력이 0이면은 온 상태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 액티브 로우로 설계하겠다. 근데 설계하는 경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액티브 로우로 여기서 설계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입력 ABCD다 그러면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16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출력을 보니까 우리는 7 세그멘트를 해서 A부터 여기 G까지 이렇게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리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CD가 0000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7개 중에 한 비트만 1로 되어 있죠. 그죠? 0001인 경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비트가 1로 되어 있습니다. 0010이면 한 비트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앞에서 디코더는 가능한 조합 여기 16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중에서 각각이 출력이 돼서 이게 한 개만 있는 형태로 출력을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경우는 한 개만 있고 얘는 4개 있고 얘는 2개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각각은 다 구분이 돼요. 각 출력에 대해서 이런 개수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나오는 여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1호 개수, 2호 개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합이 달라요. 얘는 1호 개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2개짜리가 또 이것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A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A가 출력이 됩니다. A가 지금 바가 있었으니까 A가 1로 되는 경우하고 0으로 되는 경우인데 A가 0으로 되는 경우 A가 0으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기서 이 경우 A가 0이 돼야 돼요. A가 지금 이거 되겠죠? 얘는 1이 되겠죠? 0이 되는 경우는 이게 0이 되네요. 또 가보면 얘도 0이 되고 1, 4 얘도 6 1, 4, 6이 1이에요. A 경우를 보면은 A가 1이 되는 경우는 1하고 4하고 6 맞네요. A가 바가 붙었어요. 자, 바가 붙으면 우리는 1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막대가 이제 오프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거든요. 액티브로 보니까 B인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B 바가 붙어있으니까 1이 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이 1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0, 1, 2, 3, 4, 5, 6이 되겠죠? 5, 6에 대해서 B 5, 6인 경우를 보면은 5하고 6인 경우에 B가 지금 보니까 B가 1이 되겠죠? 5하고 6에 B 오프 됐네요. 얘도 오프 됐죠, 그죠? 나머지는 다 온이에요. 다 온이죠. 그래서 오프되는 경우가 B가 오프되는 경우는 2가지 5를 나타낼 때 하고 6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 B라는 게 막대가 오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가 우리가 이거 이제 보고 만들어야 되겠죠. 이 숫자를 생각해 가면서 만들었을 때 진리표라는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얘는 출력은 이 막대에 대한 LED가 온이냐 오프냐 이걸 나타내는 용도로 이게 지금 출력이 되는데 우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숫자 자체는 0부터 9까지 10가지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0부터 해가지고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 이게 0인 경우는 이 막대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고 숫자 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0인데 이 경우는 A, B, C, D, E, F, G 해가지고 7개의 막대가 온오프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는 1, 2, 9까지 있죠. 9까지, 여기까지. 자, 9라는 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A부터 G까지 7개의 세븐 세그멘트의 0일의 구성이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0부터 9까지 10개만 있었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ABCD 4개 입력이 들어오면 나머지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동케어가 이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해줄 숫자가 없기 때문에 동케어 형태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입력이 왜 4비트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가지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최소한 3비트 가지고는 8개밖에 못 표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4비트 입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거죠. 회로를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진리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간소화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식이라는 건 결국 출력 A에서 G까지 7개 세그멘트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면은 A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액티브 로로 해서 A 바로 되겠죠. 이때 0, 1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동케어다. 이거를 간소화된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카르노 맵을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4개의 변수에 대한 카르노 맵이고, 이걸 이제 동케어는 X로 표시해서 묶어주면은 1은 무조건 묶어야 되니까 이 1을 이렇게 묶고, 그 다음 얘는 한 개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변된다. 7개 세그멘트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은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로도를 그려라. 이게 7 세그멘트에 대한 회로도. 우리가 뭐 시계, 디지털 시계 보면은 시각이 숫자로 나오는데, 아우 이게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느냐? 이 회로는 이제 다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다예요. ABCD 4개 입력에 대해서 나머지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된다. 됐어요? 자, 이건 저작년인가? 좀 이건 복잡하잖아요. 해로죠. 입력 4개 출력 이렇게 나오면 복잡한데, 이거보다 단순화해가지고 입력 2개 해가지고 우리 디코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형태. 7 세그멘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인용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풀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순화해서 나오죠. 자, 디코더가 이제 여기까지라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